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술적 분석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는 도깨비 톡톡입니다. 요즘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7번째 시간으로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그런 상황이죠. 나는 어떻게 이를 극복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은 트라우마의 발생이 투자에 있어서 트라우마의 발생이 매매법이 틀려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매매법이 틀려서 또 자신이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원론적인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매매법을 잘 정리를 하셔갖고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트라우마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정신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 그죠? 어떤 스트레스, 나쁜 기억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 이제 투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넣어놨는데요. 투자에 있어 갖고 선도자들이 트라우마를, 개인들이 느끼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선도자는 개인들이 겪은 과거의 현상, 조바심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두려움을 이용해 주식을 매집을 하고, 그죠? 두려움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조바심을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도 있어? 그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공포감이 현실로 다가오면 또다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서 선도자들이 나를 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그런 것을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트라우마란 과거의 투자 실패, 상처에 대한 답습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고쳐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몸에 남아있는 것을 고치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죠.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스스로의 과거의 잘못된 투자 습관을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몸은 과거의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이죠. 아니, 실력은 늘었는데 과거의 현상을 그대로 답습해서 다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한번 잘못 배워놓게 되면 다시 잘 배운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또 쉽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저 또한 또 그런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또 제 기법이 무조건 맞는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니까 자신의 기법을 자신 나름대로 자기의 환경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인간 자체의 본성을 변화시켜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조바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성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바뀌어진다? 이거 잘 안 바뀌어집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고요. 또 경험자 분들도 이거 잘 안 바뀌어진다는 것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공감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이제 또 어떤 타겟책이 되겠죠. 물론 이제 매매 기준을 잘 정리하는 방법과 또 이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매 기준이 문제를 일으키죠. 매매 기준, 어떻게 해야 매매 기준을 정리하고 내 것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이죠. 맞는가 틀리는가.
이 매매 기준을 그 차트라는 차트에서 본다면 어떤 본질적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서 매매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 매매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적게는 뭐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거래량만 가지고 스캘핑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평선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캔들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죠?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기법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적으로 매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선구자를 찾아서 많이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사실은 선구자를 만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그동안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검증하면서 수정해서 지금까지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한 이제 그 성공한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좋은 매매 기법을 전수를 받는다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매매 기법을 전수를 해주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주고 배워도 배운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배운 것까지 좋은데, 검증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검증은 스스로. 검증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매매 기법만 배웠다고 해갖고서 이게 바로 매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진짜 멋진 기법을 줬어요. 멋진 기법을 줬는데, 이 매매 기법을 내 것에서 만들어서 검증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적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그 큰 문제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배워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배워서 해야 된다. 투자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도 바뀌지 않는 본질적 트라우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바심과 두려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그 현상입니다. 그 구간만 오면 계속 조바심이 생겨서 매수를 하게 되고, 또 그 구간만 오면 자꾸 두려움이 생겨서 바로 매도를 하게 되는, 손절하게 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이런 현상. 이 두 가지가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극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바심은 언제 생기는가? 먼저 봐야 되겠죠. 바로 시장이 급상승하면, 또는 내가 보던 종목이 그 장량봉을 만들어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죠? 조바심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가? 바로 시장이 급하락하면, 또는 내가 보는 종목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그죠?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나의 발목을 잡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도자는 개인들이 겪은 과거의 현상, 조바심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그죠? 두려움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그죠? 조바심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 주봉 차트인데요, 그죠? 과거에 발생된 장음봉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장음봉들이 나오는데 바로 일정 기간 상승을 한 이후에 나오는 장음봉은 바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이런 현상이죠, 그죠? 또 중간에 나오는 장음봉, 그죠? 여러 개의 음봉이 지금 그려져 있죠. 이런 음봉의 구간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구간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죠? 맞죠? 또 중간에도 이렇게 음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나와 있고, 그죠? 이러한 구간에서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바로 선구자는 이 두려움, 과거에 장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손실이 발생했던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장음봉 구간에서 선도자는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이런 장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손실의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장음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로 주식이 매도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매도의 구간을 이용해서 선도자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죠? 트라우마죠, 그죠? 이용해서 선도자가 진입하는 구간, 여기 이 차트를 볼 때 이 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간부터 주식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주가가 상승한 결과물이 되겠죠.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우리는 이제 다른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구간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을 제가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자라면 바로 개인들의 트라우마, 일반인들의 트라우마, 과거에 장음봉이 만들어졌던 이러한 공포적인 구간을 이용해서 어느 순간 마지막 구간에 가서 매집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구간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는 구간,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두려움을 느끼셔라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상승을 한 이후에 나오는 장음봉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죠? 일정 하락을 한 이후에 나오는 장음봉의 구간은 이제 하락이 마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바심을 느끼는 구간이 있죠. 조바심을 느끼는 구간은 바로 상승의 초입 구간이죠. 이런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는 조바심을 느껴야 되고요. 그죠?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많은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때는 조바심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바심은 언제 느껴야 되고 두려움은 또 언제 느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이제 오늘 포인트고요. 그죠? 또 두려움을 이용해서 나는 언제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부터 바닥이 될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조바심을 이용해서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하고 또 어디서 나는 매도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는 조바심과 매도를 진행하는 조바심과는 틀리다라는 것이죠. 틀리게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트라우마 나와 있죠. 하나, 그죠? 현재 시장의 급락을 이용한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현재 오늘의 손실이 미래의 큰 손실도 연결되어지는 그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하락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급락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선도자가 이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시장의 상승에 따른 장량봉이 발생을 하면 꼭 매수를 하게 되어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 이런 그 장량봉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죠. 그죠? 왜냐면 바로 이제 수익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조바심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느껴야 되는 구간은 어디다? 바로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바심을 나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차트를 가지고 나는 어느 구간에서는 조바심을 느껴야 되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조바심을 느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조바심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 부족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상승은 매도하기 위해 상승을 하는 것이다. 그 주가를 보면은 그 상승한 다음에는 주가가 꼭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또 하락을 한 다음에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해를 하는 것에서는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하락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들어와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죠? 매수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락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상승,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려면 상승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주가가 하락을 먼저 해야 또 누군가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그죠? 매집을 하고, 또 누군가, 그 주가를 관리를 해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횡보고, 그 다음에 상승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보고서, 이해를 하고서 차트를 보게 되면,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이제, 상승했어요, 그죠? 상승했어. 그냥 하락했어요. 여기 상승했어. 다시 하락했어요. 여기서도 상승해서 하락했어요. 그죠? 이거 뭘 말하나요? 뭘? 바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이 위에서 매도하기 위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매도하기 위해서. 그죠? 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으면 뭡니까? 뭐죠? 누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락은 매수하기 위해서 하락을 하는 것이고, 상승은 매도하기 위해서 상승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보충적인 내용인데요. 글자도 틀렸네요. 보충적네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뭐냐? 싸게 사서 보유하고 비싸지면 팔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한마디로 이건데, 이 얘기가 바로 여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락에서 횡보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싼 구간이에요. 여기가 싼 구간. 또 비싸지면 상승하면 팔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은 무시하고 넘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죠? 기다림만 남은 것이고, 만약에 팔았다면 또 이 또한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고, 기다림만 남아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차트를 적용을 할 때, 그죠? 재무구조가 튼실한 기업과,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개판인 엉망인 그런 기업하고 똑같이 차트를 보게 되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게 차트를 똑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이 존재를 한다면 차트를 좀 다르게 봐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업이 본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력주, 그 다음에 테마주, 재료주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이 자체 때문에 큰 손실을 기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의 적용은, 본질적 차트의 적용은 우량주를 보고서 차트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의 진행, 싸다, 그죠? 횡보, 누군가 매수한다. 그래서 나도 매수를 하고요. 상승의 진행, 비싸지고 있다. 급상승을 한다. 비싸다. 팔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저런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할 것인가,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매매를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바로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좋은 또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